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정가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오늘 뻘겋네요, 뻘게. 오늘 신호등이. 원래 또 뭐 시사 프로라.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색이 환해요. 왜 화내요? 물만한 고기처럼 아마 오늘 엄청 공격을 해야 될 것 들여오시죠. 같은데. 예. 아니 제가 뭐 다 방어를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은 추미애 장관을 들고 오셨는데 빨간불이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윤석열 총장을 들고 오셨는데 빨간불이에요. 서로 바꾸면 파란불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건가요? 네. 그럼 긍정적으로 파란불을 갖고 오시지 왜 윤석열 파란불, 추미애 파란불 이런 걸로 갖고 오셔도 될 텐데. 원래 이렇게 시사 프로는 이렇게 띄워주는 거다는 이렇게 좀 이런 게 더 좀 시사 프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비판 이런 거. 이번 주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 저녁 6시에 추미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 들어갔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쭉 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논란도 있고, 뭐 사찰 의혹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문건이 공개된 사건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한 얘기 뭐 누구부터 듣죠 이게? 하나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보다는 약간 의미 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니 선방을 해야죠. 현근택 변호사님. 할 거니까. 이 저녁 6시에 인터뷰한 것 갖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왜 6시에 하냐. 기자들이 거부하려고 그랬었다고. 제가 다른 어떤 정치 여의도에서나 뭐 하면서 일요일 날도 하고요. 아니 뭐 낮에도 하고 저녁도 하는데 왜 기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왜 브리핑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은 그동안 어찌 보면 굉장히 정해진 루틴에 따라 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법무부, 이게 지금 법무부 원래 공보실은 이제 과천에 있어요. 기자들이 안 오다 보니까 서울 고검에다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출입이 일진이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만약에 낮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 다 이제 검찰 출입들하니까 검찰한테 다 또 확인해 가지고 보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액면 그대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이 진솔하게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왜 퇴근 시간 이후에 브리핑 하십니까?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정식으로 항의도 하더라고요. 정식 항의했다고. 저는 이 법조 기자들의 어떤 약간 카르텔이라 그럴까? 그런 건 좀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기자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쌓인 게 좀 있다. 그러니까 뭐 브리핑 같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자꾸 통보가 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제대로 하려면요. 그 기자들이 과천으로 와야 돼요. 와서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 브리핑 만들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죠. 퇴근 시간 때문에 만약에 누가 불만을 가졌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어쨌든 그 얘기부터 출발을 하셨네요. 왜 얘기를 꺼내신 겁니까 그 얘기를? 시간을 그냥 보내려고 꺼낸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금 3분이 갔어. 이거 하느라고 내가 답답해서 지금. 답답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답답하셨으면. 답답하셨으면. 이 얘기에 대해서 논평 없어요. 저는. 논평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화요일부터 진행된 오늘까지의 상황. 브리핑 시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에 관해도 굳이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6시인가? 5시 반인가? 8시 몇 분에 5시 거의 한 8시 때 브리핑을 하고 판사 자체했어. 그리고 대검 감찰부에서 영장을 받은 게 2시간도 안 돼서 8시예요. 그죠. 그날 저녁 8시 영장이 나왔고 압수수색 영장에. 그거 언제 쳐가지고 보내서 발부받았을까? 2시간 만에.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장관이 6시에 딱 발표하니까 갑자기 한동수 감찰부장이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우와 장관님 이런 걸 하셨네. 그럼 우리는 빨리 수사를 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걸 하고 그때부터 법무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막 해가지고 영장 발부를 2시간 만에 받아낸 건지. 그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럼 6시 전부터 이미 사전 분명히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시 전부터 사전 교감을 오늘 장관님 이런 거 하신단다. 그럼 자료 좀 받아와. 그래서 오후 내내 딱 준비해가지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2시간 만에 한 거면 한동수 감찰부에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빨리빨리. 후자라면 사전 교감이라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다가 자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검 감찰부는 어쨌든 대검 소속이니까 그래 총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차관의 결재는 받아야지. 그것도 없이 그럼 법무부에서 자료를 사전에 넘겨뒀다면 그 검찰청법 위반인데? 그 위반인데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6가지 항목 중에 보면요. 2-3가지 정도는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사건 전임할 때나 감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영장 청구는 당연히 준비는 했겠죠. 제가 봐도 준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찰이고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발표하는 순간 알고 있었어요?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아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총장이 수사권이 어쨌든 지휘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는 8시에 딱 발표를 해요. 그럼 다 퇴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밤에 준비를 막 해. 자료가 많잖아요.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은 잘 나오지만 그리고 판사들 기분 나쁘니까 내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받아서 뭐 오후에 집행했다 그러면 뭐 그러겠다 하는데 2시간 만에 청구해서 받아냈다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거라면 법무부로 미리 언지를 받았다는 건 자료도 받고 그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는데 근데 기자님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 변호사님도 뭐 사전에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그 영장을 받은 그 문건 있잖아요. 사찰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 사찰 의혹 문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찰 문건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나는 또 핵심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요거는 현 변호사님부터? 지금 아마 이제 대검의 반박을 보니까 평소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작성했던 것들이다. 하던 거다. 평소에 하던 일이다. 그리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거다 이러는데 이거를 그걸 어디서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소 유지는 공판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검 공판 송무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선후배끼리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좀 이렇더라 이렇게 말로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조사한 데가 수사정보 담당관실이에요. 수사정보. 예전에 이름 뭐냐면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 그렇죠. 옛날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수사나 범죄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수사로 넘기는 그 전 단계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게 수사 정보나 범죄 정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 아마 성상훈 부장검사가 보니까 공소 유지도 수사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 공판과 관련된 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가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사건 같으면 이런 정보가 있더라. 요걸 좀 조사해 봐라든지 공판할 때 이걸 반영하라. 이건 가능해요. 근데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김미리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건을 맡았잖아요. 동생 사건도 많았고. 근데 굉장히 이제 검찰에서도 비판했고 언론에서도 비판했는데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편파적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동생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 내용도 있어요 보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다. 그 말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은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뭐 누구 처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한다. 그거를 왜 범정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별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는 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별거 안 가니까 공개한 건데 예전에 우리가 그 사법농단 판사할 때 그 문제 생길 때도요. 지금 뭐 감청이나 뭐 미행 이런 거 안 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농단 판사들 감청하거나 도청 미행한 거 아니에요. 세평 적은 거예요. 판사들끼리 아니면 법원 내에서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고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 써놓고 그걸 일단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를 하는 거죠. 정보를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주의를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범정에서 그걸 했다는 것도 문제고 이걸 써서 공유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좀 길게 얘기하셨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위험한 사람인 건가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인 건가 저는 왜 그걸 보니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건 왜일까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다들. 저도 모르겠어요. 각자 얘기하세요 각자. 결국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저 예전에 소위 말하는 법원의 블랙리스트 그거 지금 아마
막 직권남용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죠.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무리 야기 판사 뭐 이런 거기다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유무죄 따지기 전에 이걸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그때도 뭐 뒷조사 감청 이런 건 없었겠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그 왜 만들었냐는 거죠. 목적. 문제 있는데 날려. 요것 때문에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게 비판의 포인트였어요. 실제로 인사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인사를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뭐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뭐 한 여자 뭐 분이 계신데 엘모 근데 그분은 또 그것 때문에 인사 불이익 받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찌 됐건 간에 누군지 아시죠? 예. 어찌 됐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어찌 됐건 간에 그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말 잘 듣는 사람 법원행정처 올리고 좋은 지 자료 보내주고 아니면 날리고. 왜냐하면 인사권을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판사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공판검사가 판사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나요? 속된 말로 하면 자, 이 판사 성향이 이래. 예를 들어서 이 판사는 성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거의 안 해.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집행유예 안 해. 거의 다 실형이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겁니다. 재판 진행 방식. 이런 얘기도 있더라. 피고인의 증거 신청 다 받아준다.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 변호사한테 되게 좋은 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꾸 이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문건에 얘기 안 나왔는데. 그건 다 공개도 안 나오는데 언론에 뭐. 김미리 부장. 우리법 연구에는 합리적.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그 당시에 보수 언론 중심으로 야 이거 우리법 연구회니까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조국 전 장관 편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사가 쏟아져서 사실은. 그러니 자 우리법 연구회니까 과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합리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거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차장 처제. 근데 이거는요. 그 차장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잖아요. 차장이면 이 차장이니까 고위 간부. 이 차장인데가 몇 군데 안 되긴 하지만 고위 간부의 처제. 뭐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편을 이런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야 재판장이 검찰 고위직의 인척이라고 하면 피고인 측에도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를 대비해서 안 하는 두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김민희 부장한테 압박을 하자는 겁니까 검찰이? 당신 처제잖아. 압박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공판의 유지 그리고 하나 더 잠깐 하나 더 범정에서 작성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범정에서요? 그러니까 수사 정보라고 하는데 수사 정보와 공판 정보는 넓게 보면 저는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면 그리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가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호사로도 합니다 이거. 형도 하죠. 어느 정도는. 저 합니다. 뭘 해요? 이 정도의 세평수직을. 물론 우리는 문건을 만들지 않지. 저 혼자 보고 말 거니까. 얼마 전에도 했어요 저는. 어떤 판사 성향 어때? 이러고. 근데 국가기관에서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 문제 삼는 국가기관의 권한남용을 문제 삼을 때는 국가기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정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뭐 감찰권 이런 권한 그 칼을 이용해서 했다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 그거 아니라고요. 재판에 들어가는 법정에 들어가는 재판의 당사자가 판사의 성향이 범죄정보 수사정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공판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공판부에서 그럼 해야지 왜 범죄정보 아니 공판 유지를 위해서 지원 부족이 때문에 백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최종적으로 누구 손에 들어갔냐면 심재철 부장 손에 들어갔어요.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화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법조인이고 지금 손정일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범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판사의 불법 사찰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이거 왜 그냥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라면 윤석열 총장 바보입니까? 이걸 왜 줬어요 심재철 부장한테? 심재철 부장은 속된 말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총장의 견제용으로 거기다 보낸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왜 줬겠냐고. 심재철 부장은 왜 그걸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장관이 계속 나와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총장 감찰에서 감찰에 얘기할 때 이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걸 정말 감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왜
9개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고 얘기 없었을까? 이걸 왜 범정에서 했느냐 이 부분이 있고 그때 이미 나왔던 거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내놓느냐 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문제를 그럼 심재철 부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검찰 조직의 특성이 자기 상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 문제 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 국장이든 반부의 부장도 대검의 참모거든요. 참모 역할이라는 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뭐 다른 사건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건 모르겠지만 혼자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문제라면 이거 범정에서 이게 결국은 핵심이 수사 정보 범죄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공판 유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판사 성향하고 공판 유지할 때는 범죄 정보 아니면 증거라든지 아니면 증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뭐하러 판사에 대한 거를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공판을 유지한 것과 변호사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과 자꾸 변호사가 예를 드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의뢰인을 받든 사적인 영역이고 여기는 공무원이고 어쨌든 검찰 조직이고 범죄 수사를 캐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이들이 그러면 그 검찰권을 이용해서 한 거냐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권을 이용해서.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문제 삼은 거는 이런 것들을 구두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술 마시다가 김태민이랑 저랑 김경래 앵커가 좀 보니까 편파적이야. 왜 이렇게 편파적이 내 말 잘 안 들어줘. 나한테 발언권 안 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기재해가지고 우리 당 그 나오는 패널들한테 쫙 돌려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어쨌든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해보려고. 김경래 앵커는 어떤 농구를 좋아하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이걸 왜 조사하냐고. 근데 어쨌든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 말씀만 듣고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죠. 자 지금 징계위원회 열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소송 들어가고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다음 주 수요일날 징계위원회 한다면서요? 네. 징계위원회 뭐 추장관 임명한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위촉한 사람들. 그 전에 가처분 나올라나? 아니 가처분은 판사 법원은 뭉갤 거예요 이거. 뭉갤 거예요? 네.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뭉개고 뭐 하다 보면 일찍 그 시간 지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그러면은 수요일날 징계가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소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은 그 징계 자체를 다투는 거 바뀔 건데 근데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 원래 감찰위원회 해야 되잖아요. 전에. 근데 감찰위 안 했어요. 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근데 감찰위원회 열리려면 위원 3분의 1이 열어달라면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외부 위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한다는 거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월, 화 사이에 감찰위원회가 열리면 그러면 외부 감찰위의 결과에 따라서 수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영향을 받을 텐데 뭐 감찰위 열어달라고 그래도 하고 10일 날 잡힌 거 안 땡기겠죠. 뭐 법무부에서. 자. 형은택 변호사님 저는 좀 달리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가 이제 내달 2일 날 열리는데 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말씀처럼 왜냐하면 이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는 받아주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하면 받아줘요. 특히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직무 배제돼 버리면 임기를 보장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인용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집행정지 인용해 준다고 해서 뭐 게임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직무 배제하는 거하고 징계하는 건 또 별개예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들어가고 아마 징계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게 뭐 결국은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정 이상은 중징계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라서. 해임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는 만약에 이게 사찰을 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거나 시켰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해임까지 결정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사찰을 지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두 분이 아침 드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은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